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산TV의 배병기 원장입니다. 제가 가운 입고 여러분을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저랑 같은 연세대학교 나오신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과 함께 사이산TV를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좀 모셨습니다. 사이산TV가 이전에는 화장품 컨설팅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을 모셔가지고 자기 피부하고 화장품하고 내가 이 화장품을 쓰면 좋을지 아닐지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직접 환자분을 모시고 어떤 시술, 주사, 레이저 이런 게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모델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어떤 게 좀 고민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멀리서 보면 잘 모르는데 네. 나이가 이제 좀 들다 보니까 약간 뭐 살도 처지고. 엄청하지만 나이가 저는 40대입니다. 40대가 안 보이시죠? 네, 40입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뭐 네. 주름도 좀 생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약간 좀 사람들이 해골 같다거나 뭐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서 조금 그런 게 고민이에요. 저 사실은 오늘 처음 뵌 거거든요. 진짜로 이건 거짓말 안 하고, 저희 다른 같이 모신 원장님들도 사실 오늘 다 처음 뵌 환자분이기 때문에 알 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환자가 왔을 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시술을 권하고 환자분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모델분의 얼굴을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얼굴이 좀 해골 모양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동양인들을 보면 광대가 좀 많이 큰 경우가 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고, 근데 특히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살이 많이 없으신 편이에요. 얼굴에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위에 관자 쪽, 광대를 기점으로 해서 아래쪽에 양쪽이 다 약간 살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조금 그런 피곤해 보이고 좀 살이 너무 없어 보이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 좀 드세 보인다, 강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인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많이 들어요. 제가 권장 드리는 거는 관자놀이를 필러나 혹은 뭐 필러 아닌 걸로 좀 채우는 방법, 볼 쪽도 채워서 얼굴 전반적으로 좀 쉐입을 예쁘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조금 옆에서 보게 되면 턱도 약간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턱을 필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 전반적으로 원래 V라인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 이 살이 너무 싫은데 이거는 그러면 얘를 함으로써 좀 교정이 되나요? 아, 이중턱은 사실 필러로 어느 정도는 교정이 되는데, 턱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 정도 있는 건 사실 필러로 교정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 이런 쪽으로 사실 손이 가게 하는 게 맞아요. 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자놀이, 그다음에 옆볼, 앞볼, 턱끝을 필러나 필러 아닌 걸로 좀 채워서 전반적으로 U쉐입, V쉐입 이렇게 얼굴을 둥글게 만들면 지금 해골처럼 보이는 인상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였고요. 다른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노성민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노성민 원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촬영장에 연세 파스텔 피부과인데 여기 지금 원장으로 있습니다. 저 안 보셨는데. 현장에서. 일단 뭐 쭉 배명기 쌤 말씀하신 거 거의 동의하고요. 이제 조금 더 추가를 굳이 한다면 뭐 워낙 미인이시긴 하지만 약간 팔자가 조금 있으셔서 여기를 저는 슈링크로 약간 이렇게 위로 올릴 것 같고요. 네, 저 이것 때문에 지금 입이 더 돌출돼 보여서 더 나이 드니까 약간 날카로워 보이고 좀 그게 좀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혹시 슈링크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전에? 들어는 봤는데 저도 해보진 않아서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슈링크 TV에 나와가지고 좀 유명한 건데, 그냥 초음파로 리프팅, 그러니까 얼굴을 좀 리프팅 시켜준다. 그 피부를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V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살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이렇게 좀 이렇게 처져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향이 조금 보여서 그런 부위를 약간 이렇게 붙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요. 턱 같은 경우도 아까 약간 이렇게 하면 좀 살이 보이잖아요. 사실 누구나 그런데 그 부위는 좀 슈링크를 했을 때 그것도 약간 타이트닝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효과가 계속되는 거 아니면 일회적인 건가요? 모든 피부과 시술은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얼마나 가는 이제 거예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자주 하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고. 네.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뭐 이게 뭐 효과가 좀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요, 별로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냥 더 추가하자면 저는 이게 앞광대도 약간 조금 들어가셔서 네. 그 부위 필러 좀 넣으시면 좀 더 얼굴이 훨씬 더 어려 보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리프팅 전문가의 또 노소민 원장님의 의견을 좀 잘 들어봤고요. 제가 많이 듣는 아까 질문도 같은 거였는데 피부과 시술하면 이게 얼마나 가느냐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세요, 김재원 원장님?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재생되거나 타이트닝이 돼서 피부가 이전에 노화되기 전 상태로 개선이 되는데 개선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자체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 노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시술을 추가로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재원 원장님이 똑부러진 답변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재원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종합 피부과 김재홍입니다. 벌써 원장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데 원장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여기에 넣어, 여기에 넣어, 여기를 빼, 리프팅을 해 라는 이야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피부과 시술이라는 거는 편안하게 큰 통증 없이 크게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또 피부과 시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신 모델분 같은 경우도 사실 앞서 노소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 뵙고 너무 미인이셔서 뭘 하셔야 될까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막 공격을 할게요, 이걸 부셔드릴게요 라는 말씀보다는 그냥 균형을 좀 잡아 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더 좋아하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막 채워 올린다, 여기를 막 뺀다는 개념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고 빼야 될 부분들은 손질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아카데믹한 부분은 앞서 김재원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개별적인 시술에 대해서는 배병규 원장님이랑 노소민 원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그 정도 시술로서 환자분들한테 충분한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4명이 같은 피부과 전문이지만 정말 다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방송을 조금 보시다 보면 각자의 스타일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 보기가 좋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원장님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산 TV의 또 장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김재원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M 피부과 김지원 원장입니다. 저도 환자분이 말씀하신 것과 여러 가지 이제 봤을 때 제 생각에 이제 배병기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원장님들이 설명하신 내용 그런 시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 했던 시술 이외에 몇 가지를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세련되어 보이실 것 같아요. 얼굴에서 바깥쪽 윤곽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줬다 그러면 얼굴의 가운데 부분을 조금 강조시켜주면 얼굴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턱을 조금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는 코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약간 굴곡이 있고 콧대가 넓어 보이기 때문에 콧대를 조금만 세워준다 그러면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얼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잡티라든지 기미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팔이라든지 다리를 보면 태닝이 많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거만큼 얼굴에도 약간의 태닝이 와서 광노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기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소 시술을 함으로써 이거를 조금 개선시켜주는 것들이 환자분한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노화 정도를 봤을 때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얼굴 자체가 잔주름이 되게 많이 진행되어 있으세요. 피부과에서 하는 초음파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받으시면 윤기 있고 보기 좋은 이렇게 빛나는 피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4분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 대본을 가지고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저희가 실제로 상담하듯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4명이서 한번 이 시술을 과연 어떻게 하고 언제 뭐를 먼저 하고 몇 주 간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자세히 상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오늘 얘기했던
시술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23TV이자 기분 좋은 피부과의 배병기 원장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